지금 이제 걸음마로 이제 조금씩 고쳐가려 그러는데 뭐 저장 버스를 달라 뭐 해달라 뭐 대중교통 수단을 해달라 뭐 승강기를 다 해달라니까 우리도 사실 그 지하철에도 그냥 매일 쪼다시피 해서 요거도 그 먹어가면서 하면서 또 지금은 검찰 뭐 경찰 형사들까지 다 챙기거든요. 그다음 학교는 진짜 말을 안 들어서 학교도 진짜 챙기고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다 이제 5개년경을 이렇게 세워서 금년도 이제 그 실태를 점검을 하고 또 25개 구청에 편의시설을 잘 안 되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상금을 줘가면서 25개 구청을 경쟁을 시켜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못한 데는 또 뭐 언론에다가 이렇게 못하는 구청이 있다 하고 이제 폭로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조금 또 이렇게 나서시니까 우리가 서울시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높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운이 팍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그냥 열의를 좀 죽이자.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물론 뭐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는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 부족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하려는 무슨 단체라든가 장애인 쪽에 어떤 거를 홍보를 해줬다 그런다면 저희가 그걸 보고서 어떤 감이 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까지 대도 안 되고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런 뜻이겠지만요. 지금 어떻든 간에 현재 상태로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걸음마 단계 이제 걸음마 단계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좀 굉장히 부족하고 이제 불편스러운 건 사실이고 거기까지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 98년도에 이제 우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공무원 조직을 많이 줄였거든요. 전체적으로 구조 뭐 인원도 한 20번 줄이고 구조 조정하면서 시청 같은 데는 그 전에 76개 과가 있던 걸 한 48개 과로 팍 줄였어요. 줄여서 이제 없어진 과가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 없던 장애인 복지과는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님이 장애인 이 편의에 관해서는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저 양반 스스로가. 그 예산도 저 양반 취임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한 4배 정도 늘었을 거예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예산이. 그러고 이제 기금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이제 기금 사업도 벌리고 또 예산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이제 장애인 그 편의 관계 프로그램도 아주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장애인 복지과장은 2대죠. 먼저 번에 과장이 누구였죠? 임충남 과장은 그 뭐 가신 분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데요. 그 양반은 장애인 복지과장 하면서도 물론 초창기니까 그렇지만은 일을 그렇게 참 눈에 띄게 안 하고 왔는데 우리 문과장에 와서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야말로 좀 새로운 시스템도 많이 개발하고 이제 그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뭐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요 앞에서 이제 어떤 형식은 어떤 데모니까 하다 보니까 위에서도 좀 듣기 싫은 소리 듣고 그래서 아마 그런 뜻에서 하는 거고 다른 뜻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뜻을 이해해주면 좋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와서 말씀하죠. 우리 박경수 좀 오시라 그러나 그냥 몇 분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이거 오셨다고 또 대박을 안 들어. 이제 그런 문제와 필요성이 제기가 있어야 또 실무과장님 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어디 가서 말씀은- 강의할 때 그래요. 저기 장애인들은 지금 저기 투쟁을 해야 된다. 지금 말씀이 실무 과장님의 노력을 갖다 저희가 무시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이 좀 다른 게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걸리고 그리고 인식의 문제가 걸리고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문제가 100원 가지고 주어졌는데 100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 그죠? 이걸 갖다가 10,000원으로 늘리는 거하고 정책 문제하고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장애복지과 과장님은 100원을 갖다가 100원 내에서 어떻게 요리할 건가에 대한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물론 내부에서 하겠죠. 내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100원 있는 걸 갖다가 200원 늘렸다고 그러면서 고건시장님 오셔서 400원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때까지 100원 주다가 200원 올렸는데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시청 입장은 그런데 여기 와서 데모하고 뭐 이러니까 왜 이러냐라는 말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하는 거예요. 얘기는 이제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한테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얘기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하는 이야기했죠. 건데 미리 이미 그런 미리 걸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상버스의 문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벌써 10년 전부터 이야기되어졌던 문제예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연구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됐던 거예요.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이런 부분들에서 10년 전에 연구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지금 들어보면 것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결과 보고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게 우리 교통 여건에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결국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저도 섭수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섭수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개인적인 부분들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것들을 예산을 늘리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애인의 노력과 그죠? 장애인이 70.5%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집에만 20년 30년 처박혀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무자의 열심히 노력하는 문제하고 이 나라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접근의 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바꾸려면 여기 서울시에 오시면 되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국가차원. 그런 뜻이 아니고 회장님, 국장님. 지금 장애인계에서 직접적으로 그 대중교통 버스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권에 확보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로 장애 요인이 더 발생되거나 더 제약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대중교통 버스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 속에서 97년도 7월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때 98년도 5대, 99년도 10대 시범 도입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어느덧 또 꺾였던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미도 깊이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고. 근데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한 정책, 장애인 복지의 정책이 위반하시면서 일반적인 개념,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대상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 부분에 대한 접근을 갖고 그런 시각에서 장애인의 계에 따른 예산과 이런 것을 지켜보고 시각차가 틀리다는 거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대중교통 버스인 특히 버스를 이동하실 때 물론 저상 버스도 필요하고 리프트 장착 버스도 필요하고 또 콜택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원활하게 장애인들이 이동이 필요한 거에 대한 어떤 필요한 것인데 또 아울러서 도로 대책을 가져서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차를 제거해서 일단 도로에다가 일부 경사로 등해서 바로 그 버스를 필체어도 또 아니면 노인네들이 당장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좀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그거는 강론이고 부분이고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또 이것을 또 세부적으로 또 여기 지금 당장 지금 그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 다른 팀에 따라서 의견이 조율이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 시정이라든지 국정의 난맥인데 보건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같이 연구하고 같이 또 어떤 보건복지국 안에서도 위원회가 설치가 되든 어떻든 종합대책을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택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문제도 있습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문제 다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팀 전문가 그룹이 배치가 되고 또 선진국에서 검증된 부분에 대한 사례를 같이 가져가면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줬습니다. 또 예산까지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시각에서 장애인 복지 꺾여왔다는 것이 버스 저상 버스에 관련해서도 96년서부터 대책 발표 있으면서 쭉
이 없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은 총괄제 이 연구를 시에서도 종합적인 의견과 수립 과정, 전문가 그룹의 수립 과정 집행되고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도 경제 삽입 시행령 부분이 삽입돼야 아마 그 근거법령으로 실무기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 나라 이게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가 그 부분의 의지와 같지 않으면은 법 개정 의지를 갖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여타의 도시는 무슨 의지를 갖고 해서 움직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 속에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많이 또 요구되고 있는 항인 실무기구의 국장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희의 어떤 의견 수렴을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접근돼서 의견을 모아서 아무래도 뭐 법 개정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언제 법 개정을 한번 보건복지부에다 그 필요하다고 실무기에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시내버스는 예? 했잖아요. 예? 자동차운수사법 고정. 그래서 그리고 국장이 그 필요하면 이게 심의 필요하면 우리하고도 수혜 대상자 층이 이렇게 요구하더라 실태조사 부분까지 우리 자료 다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 첨가해달라고 한다면 힘을 안 받겠습니까? 아마 그런 행정 부분 속에서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특별시 시청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대단 수고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면을 과장님이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옳은 말씀이야, 옳은 말씀인데 말하자면 이제 그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이제 과장이든 뭐 국장이든 간에 좀 이렇게 오셔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 이런 뭐 미흡하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길거리 나가는 건 좋은데 순서가 바뀌지 않냐 그런 뜻 같아요. 우리 저한테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말씀 나누고 여러 좀 개정하자. 많이 왔었죠.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법 개정하는 것도 와서 항의하면 이런 게 해가지고 건의하자 뭐 이러면 우선 선행 단계가 없었다 이 말씀. 그건 뭐 여기서 뭐 따질 일은 아니고. 문 과장님이 오신 거는 언제쯤 모르겠지만 그 전에 과장님한테 1년 6개월 됐어요. 예, 그 전에 과장님도 만나 뵙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서울시에서 그 실무 담당자가 바뀌는 문제하고, 예? 그래서 안 찾아왔다라는 문제하고, 업무의 지속도 예? 끊어져 있다. 그 얘기. 그런 부분들, 그런 얘기는 아닌 예? 것 같고 저희도 제가 되게 얼핏 오래 들으니까 있어요. 직원들이. 여기서 이제 저기서 지하철 나가면서 저걸 하실 때도 아마 연락했던 것 같아. 오셔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려니까 안 오셨다며. 그게 조금 서운하다는 뜻이니까 지나간 건데 뭐가 신경 쓰고 오고 됐고 일단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이거는 서울시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제도적인 관련 사항이 그런데 또 이 장애인 단체나 협회에서 또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공동 노력하면서 아주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하시는 것이 게 예? 하나 이거 대안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아까 문제 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세우지도 않고 예? 그런 부분들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대중교통 이렇게 버스 문제 지금 이야기하면 예? 지금 예산 문제 이야기하시고 법 개정 문제 제가 예, 대안을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저상버스하고 일반 대중교통 하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울시청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면은 아까 제 말씀 집안에서 못 나온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을 일단 내 집안에서 내어보내기 위해서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부름 센터를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그 이제 부르면은 콜로에서 예약해서 하는 지금 예약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단계라서 이걸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게 많이 확대되면은 그다음에 전화를 해서 몇 시에 나가겠다 하면 나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그거는 중증한테는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 아니 저기요 그러니까 내 말씀 끝나고 난 뒤에 말씀하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이제 무료 스틀 버스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400원역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지금도 그 장애인 분들이 뭐 인터벌이 좀 길다고 해서 좀 불편하지만 그거는 지금 수정을 해서 인터벌도 좀 줄이고 또 시간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해서 하는 무료 스틀 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지하철에 승강기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이제 전역을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버스를
일반 공공으로 못했을 때 대안으로 지금 현실에 맞게 우리가 체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확대한다면은 뭐 장애인분들이 전부 다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아까 주택 뭐 개량 문제 이런 것도 주택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것도 지금 금년도부터는 이제 그 저희들 기금 사업이라든지 인식 개선 사업에 예산을 해서 내년에도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해서 이 집안 내에서도 불편하시잖아요. 그것도 개량을 해서 이제 점점 그것도 이제 좀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구청별로 이행관계금을 많이 부과된다면은 그것도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많이 이제 용자도 하고 해서 우리 또 시 나름대로 좀 더 자금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200억 기금을 조성하면은 더 많은 그 이자를 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걸 지금 확대를 할 겁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까 뭐 융자 앞으로 융자 계획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장애인들이 융자 받기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러니까 융자보다도 우리가 200억 기금이 조성되면은 그 이자를 가지고 무료로 설치하는 거. 그걸 확대하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냐면 요즘들 보면은 뭐 많이들 이건 지금 이 얘기하고 별거 얘기입니다만은 뭐 장애인들 그 뭡니까 이게 창업 자금이다 해서 보증인 세울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데도 꼭 나가서 얘기하면 좋은 얘기로 융자해주겠다. 아주 듣기는 좋죠. 하나 제대로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허다한데 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길래 조금 속이 상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죠? 아니 아까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신문센터요. 네, 신부름센터. 네. 아니 제가요 자주 저도 해봤는데요. 잘 안 되죠 지금. 네? 요구가 많아서 요구가 많아서. 예약이 많이 밀렸대요. 아니 그거요. 생활 딱딱 맞추고 낮에는 딱딱 맞추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밖에 나가요? 내가 마음대로 나갈 시부터 나가야 되는데 시간 너무 딱딱 정해놔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정장 가고 싶은데 생활 딱딱 맞추고 예약 미리 해놓고 나와야 누가 그렇게 나가요? 네? 안 나가지. 안 나가지.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급한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돈을 조금 주고 나갈 수 있는 그 이제 콜택시 같은 걸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지금 아니 그건 예. 그것도요. 예. 생김이 생긴데요. 그것도 잘 안 해요. 콜택시가 저기 그린 택시 같은 거 그런 장애인들 그리고요. 하잖아요. 아니 그 그린 선택시도 안 와요. 안 해요? 중중이라 그러면 안 와요. 다 보여줘야 된다고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지 않고요. 그걸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그 우리 보조금 아니 보조금을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뭐 민간 하는 게 뭐지 우리 그 민간에서 하는 초인승인가 부인승 아니 민간에서 자기를 자발적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약간 40%나 20% 정도 보조금만 주면은 자기들이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은 일부러 중증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름센터를 내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가 도우미 공공근로가 우선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동권 아니요. 예, 저희가 그 말하는 시간만 건 넣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특별한 게 아니고요. 보편적인 생활입니다. 기장님처럼 똑같이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벽을 만들어가면은 지금 벽을 허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벽을 건물하는 허무는 게 아니라 건물하는 더 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벽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위원회 관계 한번 예. 뭐 버스는 뭐 도로가 안 좋아서 안 된다. 뭐는 어때서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듣기에는 니네
힘드니까 니네 죽어라 그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니 그게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참 자 보십시오. 저희는 제가 3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30살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어렵게. 근데 그 이유가 다 현실이 안 좋으니까. 지금 현실이 안 좋은데 현실을 그냥 인정하라고만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저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모든 인생이 끝나버릴 텐데요. 이거를 안 되면은 되게끔 해야지. 빠져나갈 국민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도 그 나름대로는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제 그건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접근 방법이 지금 접근 방법이 아까 버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지점하고 그 서울시에서 내놓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는 권역별 버스 이야기하고 지금 권역별 버스가 몇 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10대 돌아다니십니까? 아니요. 10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대할 때 걸음마 단계라 그래요. 그런만은 88년도 뭐 80년도 뭐 그때 세계 장애인 해가지고 장애인 올림픽 치를 때도 그런마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1년 6개월 과장 하셨잖아요. 아니 편의보장법이 시행된 게 지금 98년도에 네, 이제 체계적인 그런 정책 수준이 아니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작년부터 이제 사실 시행된 거거든요. 이게 편의병보장법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편의병 보건법이 그래서 98년도부터 저희 협의 공동체 해가지고 그 3년 후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마 단계라는 차이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마 단계하고 그 그런마의 장애인의 문제들의 제기 버스의 문제 이런 제기가 벌써 10년 전에도 됐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그런마 단계는 서로가 다른 것 같고 그것들에 대한 접근 방법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마 단계에서 지금 부분이 그런마 단계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몇 개 여기 버스가 몇 대가 돌아다니는데요. 권역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 속에서 지금의 서울 시내에서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가 몇 대가 돌아다니는데? 20대 돌아다니고 20대 돌아다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저기는 뭐 자료에서는 아까 10대라고 이야기해. 이제 1번역이고 이제 그거 이제 그 확대하면 이제 지금 현재에서 지금 20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해서 각 구청별로 해가지고 20대가 지금 돌아가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1권역이 10대 다니는데 구청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또 몇 대 있어요. 합치면 20대라. 근데 그 20대가 지금 그 장애인들 이동에 대해서 커버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 미미하잖아. 그게 그러면 그 미미한 걸 갖다가 다 확충시켜서 그러면 그 장애인만 탈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갖다가 몇 대를 이제 운영해야지만이 이 부분을 갖다 아니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게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는 곳이라고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장애인도 우리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지시거든요. 그래 지신데 아니 지금 지금 그 평가 보고를 지금 곧 8월 24일 날 드릴 거예요. 그때는 여기 우리 박경수 선생님 참석하시고 하시는데 그 무료 셔틀버스를 그 이동하는데 이게 정상인하고 똑같이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그 평가가 몇 대까지 해야지만이 그거는 일반의 사람들처럼 광화문에도 가고 그때 가서 실제로 오고 그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그 대안들이 뭐냐라는 게 지금 20 아니 우선 아니 그것들에 대해서 대안이 갖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갖다가 10대에서 20대 몇백 대까지 늘려야지만이 지금 장애인이 그런 시장님께서 지시한 부분들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것 갖다 저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해화동에 사는데
해화동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만 이런 데만 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일반 그 뒷박하는 이건 거, 그렇죠. 아이, 평가점도 가고 애인 만나러 아주 구석진 고승간에도 갈 수 있는데 그걸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정책 방향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갖다가 몇 대를 늘려야지만이 아, 그거는 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시범으로 일단 10대 그거는 결과가 뻔한 겁니다. 아니, 지금요. 박 기자님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장애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비중하고 차량의 어떤 비중이 마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정책상의 그런 걸 갖고 계시냐는 거를 지금 묻고 있는 자, 거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무료 셔틀버스가 돌아다닌다고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저희가 비장애인들하고 그 사회에 접근해서 문화생활을 하려면 사실상 보통 날에도 힘들지만 더욱더 주말에는 더욱더 많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같이 어울려서 문화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럼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어떤가? 주말에는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주말에 더더욱. 그런 걸 이제 전부 개선하는 그렇게 제가 이제까지- 결론을 좀 짓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이제까지 뭐 서울시가 뭐 정부는 제가 별도로 별개로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이 장애인 편의라든가 복지 증진에서 이것도 아직까지 미흡하고 저것도 잘못됐고 하는 건 뭐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제까지 뭐 저희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장애인 복지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 스스로도 이게 이제 초보적인 단계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확대를 하고 뭐 개선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첫째는 그 우리 스스로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무슨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아이디어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디어하고 잠깐만요. 지금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요정님 결론 우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와 재정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시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행에는 두 가지 문제 있을 거예요. 하나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을 테고 뭐 당장 안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돈이 있고 다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자.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 의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거기 참여하고 또 이 관계기관이나 또 전문가들 참여해서 같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뭐 구체적인 방법과 이런 것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가. 뭐 저는 그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여러분도 거기에 관련된 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또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어떤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한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4일 날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여기 좀 다 오시기는 뭐하고 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만한 분이 좀 선발해서 오시면 또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시고 말이죠. 우리도 또 역시 안 하신 부분이니까 뭐 셔틀버스를 뭐 10대를 놓니 20대로 또 아무리 그런 부분으로 사고를 해봐야 예산이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에 보면 역사 연계버스가 우리 장애인들도 그 그런 연계버스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어야 그 보장이 돼야만이 우리가 진짜 재활이라든지 사회 참여 부분이 확대되고 그것이 사회적 부담이 좀 경감되는 부분이 요인이 오히려 나은 것인데 그런 쪽 시각 속에서 사고를 해주시고 또 위반을 해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 시스템이 되면 여러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그야말로 현실에 맞는 우리도 아까 분이 전제했잖아요. 우리도 뭐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잘못하는 부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디서 아주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것에 충분한 논의가 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다는 걸 바람직하지 않겠냐.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청와대가 주제로 해가지고 아마 관계당국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수직형 리프트가 왜 떨어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직형이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철도청에서 안전점검 뭐 안전점검 문제 이야기 안전점검 문제 개정했잖아요. 6개월 만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법 개정했잖아요. 속도기간이 잘하겠네요. 그거 뭐 조사하는 거죠? 그 법 개정 문제가 법 개정 문제가 떨어지기 1년 전부터 그것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했었고 그것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인터넷이나 공문으로 계속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전에 KS 산자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기준을 만들겠다고 1년 전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서야 그것이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그때서야 하면서 이제 뭐 수익형 리프트 이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수익형 리프트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갖다 그때 마련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돼 있는 지하철역에 이런 부분들 안전 점검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이야기되고 난 뒤에 나와서 결국은 뭐에 걸렸느냐? 같이 만들어서 장애인 쪽하고 이쪽 전문가하고 하자, 관계당국 하자라고 해가지고 안전 점검을 전체 지하철역에 다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아세요? 예산 없다고 안 됐어요. 그럼 장애인들 이쪽 단체에서 그 모든 지하철역에 안전 점검할 인력이 있고 재정이 있습니까? 그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직도 지하철역에 있는 깔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야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체가 어떤 기준들을 했는지도 보고 안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이 했는지 안 돼 있는데 그 안전 점검도 안 했어요. 그것들이 진행돼 전혀 안 됐어요. 그때도 그때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철로역 증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됐어요. 장애인 단체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지금 있는 리프트나 수익형 리프트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자 그래서 그냥 법 개정 문제만 좀 이야기하고 기존에 되는 것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안전 점검할 건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안 되고 그냥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산돼 버렸어요. 진행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보상 문제 이야기하셨지만은 정부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편의정진법에 가지고 그죠? 그 시행령은 누가 만듭니까? 관계부처가 만드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관계부처가 만드는 거고 관계부처가 이제 만드는 건데 여기 바로 당사자가 있어요. 해화역에서 리프트를 탔을 때 이 스쿠터가 지금 기존의 리프트 아마 잠실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잠실역에서 그거 못 타가지고 리프트를 밖으로 벗어나서 옆에서 들고 내려갔어요. 리프트가 있는데 스쿠터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보상 문제 아까 뭐 한다고 해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 보상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에 대해서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계 소송을 해가지고 500만 원 받았어요. 보상해준다고 뭘 보상해주는지 모르겠고 그때 서울 지하철 공사의 태도는 우리는 시행령에 맞춰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스쿠터 이런 부분들 돌아다닐 줄 몰랐다. 그냥 요런 일정만 봤기 때문에 요런 일정만 만든 안전기준 마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못 없다라고 전적으로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그냥 고의적으로 다쳐서 미안하다. 고의적으로 라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리프트 그 규격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법 개정을 잘못된 왜냐하면 지하철 공사는 그 규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걸 전동 스쿠터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 걸리고 규격이 안 맞는 거죠. 지금 기존 설치한다고 얘기한 쪽이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희는 그게 자꾸 늘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너무 한심해요. 그걸 타면서 저도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뭐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몇 번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이탈을 해가지고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탈을 해갖고 그게 자꾸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올라가다가 그냥 서버리고 올라가다 서버리면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내리기도 참 힘들어요. 중간에서 그래 버리면. 하여튼 저 지하철은 이제 뭐야 리프트는 지금 설치하지 마소. 예? 가능한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자꾸 진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고요. 설치 못할 공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그런데 위치에 아예 이제 설치하는- 동선사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당연히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자꾸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뭐 장애복지과 만나면 하고 있다는데 딴 데는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시청에서 이거는 시청 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장애인 한 명 오니까 오니까 자기들 인력 없는데 이 표 팔고 있는데 출처 장애인 한 명 오고 거기 시청역 이동형인데 한 두 번 왔다 갔다 짜증 내면서 그래요. 그러한 수모들을 장애인들 다 당하고 그 영무원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바로 이동형 리프트예요. 그죠? 시청. 바로 여기도 시청. 어저께도 그렇고. 오면서 직접 당한 거는 저 사람 아침에 왔는데 또 올라 20분 30분 장애인이 40분 오든 하루에 100번 오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내려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한 사람 오면 인력 빼가지고 없는데 왔다고 짜증내고 있어요. 그 개인 그게 공무원 개인하고 사는 문제 그게 개인하고 사는 구조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같이 하자. 근데 지금 계획상 2004년까지 계획이니까 2004년까지 하겠다. 그럼 2004년까지 장애인은 계속 이런 부분들을 수모를 당하면서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2004년까지는 그런 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 이해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도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것들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2004년까지 이렇게 계획돼 있고. 그럼 2004년까지 계속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울시로서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이제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실무자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의논하는 과정에서 뭐 더 땡길 수 있으면 땡겨보자 해가지고 그렇죠. 좀 빨리 그렇지. 땡겨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돈이 첫 있어야 번째 2004년까지는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은요. 한국에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게 우선인가 우선 먼저 어느 게 우선인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건 다 인정을 하고 우리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뭐 전문가 아니라서 우리가 생각이 모자르고 정책적으로 좀 미스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이제부터는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고 편의시설이 해결이 되면은 장애인만이 모여서 사는 어떤 재활시설이나 기숙사나 수용시설 같은 게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시설도 그 어떤 건물 내 편의시설이나 이동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장애인만 모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왕래하면 되니까요. 그럼 그런 시설이나 그런 기관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저희들은 아예 버스를 확충시키는 데 써달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예산 같은 것은 그렇게 융통성으로 줘서 좀 조달을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하철 확충 문제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어떻게 갑니까? 저희들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비싼 기차 타고 다니지만은 수정밀차 밀고 혼자서 리프트
있는 지하철역 가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서울 시내선 택시도 잡을 수 없고 버스도 탈 수 없고 저희들은 그렇다면 아예 지하철보다도 버스를 이용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이동공사를 이용해 보셨어요? 그럼요, 많이 이용을 했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보장을 조금만 주면은 그 사람들은 중증을 중심을 하냐? 중을 중심을 하지만 무슨 이야기 자꾸 해주세요. 이동권 확보 문제가 이제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신분센터라든가 이런 걸좀 신문센터도 신분센터를 확보하는 그런 예산도 예산 들어가는 아니 거 그거는 보내 순수하게 우리 힘이 다 들어가고요. 예. 이동공사대 같은 경우는 자기들 민간이 하는 건 보조금을 민간 하는 거니까. 아니 그것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시각을 이 시점만 보지 말고 항상 이 시점만 봐가지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데 좀 내다보면서 우리보다 저소득층인 GNP가 낮은 국가에서도 대중교통 버스 다 이용해요.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요. 그런 단차가 없는 승강장을 만들어서 그런 노선 체계를 가지면은 지하철하고 노선 하면 다 그 이용하는데 예산 타령하시니까 저 자꾸만 우리 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 그 저소득 우리보다 5천 달러 있는 저소득 국가에서도 시내 버스 다 일반인 버스 다 이용하고 있어요. 볼리비아 같은 게 평지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승강장을 산하지. 그냥 왜 계단 있잖아요. 그 바로 승강장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일부 승강장 개조를 다 그렇게 하고 지금 봐요. 버스를 이용하다 하더라도 버스가 어디 설지를 모르겠어. 여기 있는데 우리 앞에 바로 섭니까? 그나마 올라가려 하더라도 아니 저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그렇게 봐더라도 집행인은 크러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까지 뛰어가야 돼. 그러니까 일정 정도 승강장이 그냥 일부 경사로드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맞바로 평지 판단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5천 달러 있는 국가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 이거예요. 뜻이 문제 부분이.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가장애인 99% 재가장애인이에요. 그들 집안에만 가다 놓은 부분 속에서 자꾸만 사회에 참여를 하고 아마 용화 재활시설 같은 부분에 막 수시에 대한 집행 부분을 물론 법 개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은 지원을 해서 또 도로 시설물 개조를 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이 서울특별시부터 시행이 돼야 일반화가 된다니까요.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그런 어떤 시범적 케이스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인식 개선이 돼서 일반인과 비장애인과 우리 장애인들이 그 사회 동화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영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인데 자꾸만 예산하니까 자꾸만 일반 버스 타보셨어요? 많이 타보죠. 근데 딱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앞에 섭니까? 이렇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나도 뛰어가. 어느 일정한 정도 이런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예산을 자꾸만 얘기하시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만 거기서 우리 얘기를 하시니까. 네. 아까 예산 문제만 얘기하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도 여러분들 얘기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반성이 되는 부분도 많고,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같이 공동 노력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24일 날 우리가 회의할 적에는 좀 누구 한 분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정난한 얘기를 좀 여러 사람 듣게 해주세요. 우리만 들 게 아니고. 한분 선정 좀 해주시죠. 그때 그냥 가서 또 이야기를 되풀이 하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 아니요 국장님을 만나고 실무 담당자님을 만나는 거는 시장님 만나기 전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요구를 청취하는 거는 그런 대안을 세워서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시장님 만나가지고 주르륵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약해서 요지만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가 또 전달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또 생생한 전달은 할 테니까 그런 전달은 할 테니까 저희 미리 이야기 듣는 건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실무 국장님께서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요구에 대한 적극 대안을 담은 안들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그 가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만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있고 지금 미리 만나는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직접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왜 만나는? 그 여기는 왜 아니 만나는? 우리가 더 귀한 것이고. 아 여기는 왜 만나는 거야? 예? 저기 어디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왜 만나서 이야기하는지 시장님을 만나서 또 다르게 아니, 이 시장님을 부분을 이야기 만나는 것은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요구했는 선에서 정책 대안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아니, 그래서 결정 이런 위원장들은 이제 또 뭐 시장님 앞에서 똑같은 위원장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듣는 건 또 정리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물론 권유드리죠. 네. 그래서 마침 그 회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또 생생한 그 중요한 그 포인트를 생생하게 여러분 입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거 시장님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국장님 만나 뵙고 이렇게 지금 당장 계신 데에 대해서 나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담아서 그쪽에서 시 쪽에서 반영을 10년 그러니까 전부터 이게- 얘기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 얘기하는 시점에서 그게- 스타팅을 보시고 아니 그럼 답을 주셔야 되는 게 시장님 만날 때까지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뭐 얼마까지 기간을 두고 1년까지면 1년이면 1년 내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라는 부분이나 어떤 그런 약속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당장 달라는 것도 지금 아니고 결론 달라는 얘기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버스 문제 같으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정책의 기본 방향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챙기고 조정도 하지만 또 버스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달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당장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그 우리도 시간에 가져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이런 걸 한번 구체화시켜 볼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이게 우리 국에서 다 이거 다 책임지고 하는 업무 같으면 뭐 빠른 시간 나올 수 있겠지만 또 관련 부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지하철 공사에 하는 거 민간 버스에서 하는 거 여러 군데가 지금 다 관련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충분히 좀 거기에 대한 뭐 구체화시키는 데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협의체 구성해달라 그러시는데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노력을 그건 뭐 하겠지만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구성해서 어떤 그 시행을 시켜야 빨리 되는 거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보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정부는 정부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시 입장에서 해가지고 또 정부에 관련된 사항은 뭐 그 뭐야 안을 만들어서 뭐 건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뭐 하려면 정부가 무슨 우리가 뭐 위원회 만들고 그러면 정부에서 옵니까 안 오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게 많이 있다 이거지. 그렇죠. 뭐 관련된 거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성의 있는 부분이 시장이 만나셨을 때 각각의 법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어떤 또 대중교통법의 시내 버스 부분의 운영 부분의 이런 것은 가령 예산이 훨씬 안 들더라도 이런 부분 방향으로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얘기가 져져야 시장님 만들어하는 데도 의의가 있고 또 여기 부장님 만나뵙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도 시간 낭비. 의도역 사고 나고 전체 지하철역에 대해서 정말 안전한가 라는 부분하고 정말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위치되어져 있고 그것들은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졌는가 뭐 서울시 지하철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접 동참해서 직접 가보고 타보고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점검들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검 어떤 때문에 점검단 서울시 예산 속에서 그런 인력들과 그런 것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진 속에서 서울시 전역에 지하철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단이나 이걸 오이도역에서 이야기 되어졌다가 예산 없다는 이유로 이제 무산 돼버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주십시오. 그 속에서 저는 엘리베이터 문제나 승강기 문제 정말 안 되는 승강기가 정말 구조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는가를 갖다가 같이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검단 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점검 안 했어 그 사고 이게
했습니다. 했는데 소비자 여기 보호원에서 할때 그 장애인들 참석.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소비자 보호원에서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소비자 보호하고 어떻게 장애인 장애인들이 직접 불체탄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점검 그런 점검 그것들에 대한 예산들은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아니, 거하고 지금 활동하면 네. 요거는- 예산을 세워서 인력에 대한 요거는 예산과 장애인 편의점- 전문가에 대한 인력 예산과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지하철과 과연 장애인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그것들의 고장 빈도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답을 주시고, 두 번째는요, 예?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무료 셔틀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료 셔틀 10대를 하는데 과연 장애인이 나는 집에서 사는데 내 친구를 밤에 11시라도 만나서 저희 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야학을 하는데 지금의 그 서울시에서 내놓는 대안을 가지고 간단히 교육에도 써야 됐는데 장애인이 70.5%가 초등학교 교육밖에 졸업 못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나마 이렇게 공부받으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니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는 대안으로 이 사람의 이동 체계를 갖다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전혀 불가능해요. 심부름 센터도 꽝이고, 누가 11시, 10시에 돼가지고 심부름 센터 불러가 옵니까? 그거 딱 매일 일상적으로 움직이는데 누가 심부름 센터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커버될 수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아니 그 아유, 그건 매일매일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돼요. 빈부수준이 전혀 많아지니까. 이용도 못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걸 갖다 조금 해줬다고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피부가 그것도 많아요. 필요하지만은 수요를 그래서 못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그렇지, 대해서 수요를 저는 못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시 대안은 어떤 게? 아니 서울시에서 내놓는 대안이 전혀 장애인의 그런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이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수요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왜 장애인들만 다니는 무료 셔틀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다녀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사회성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계 형성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뭔가, 재정과 예산과 그런 것도 필요하면 그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계획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정안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도 서울시 당국에서, 정책 당국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막히는 법제도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것들을 저희한테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런 답을 해가지고 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럼 그때 같이 싸워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요약과 그런 부분들에서 뭐가 막히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동권 정책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명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상설적으로 협의체 쪽에서 뭐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복지위원회나 뭐 지금 있는 복지위원회나 뭐 그런 어떤 한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위원회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설적인 협의체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동권 문제는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설적인 기구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들이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한 답을 갖다가 좀 시장님 면담 전에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지자장애인 돼서 좀 아유. 각성을 해야 되겠대. 아니 그거는 활동이 미미한 게 지자체장의 협회에서 그게 아니라 네. 그것들에 대해서 상설적인 기구도 아니고 상설 기구예요. 상설 기구. 상설 기구 거기에 사무국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있고 요구하는 편의시설 저기 저거에 틀린 같이 부분이 네. 들어와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이동권이나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저 정부한테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주택 문제는 주택부서 건설 부분, 교통 문제는 교통부부, 이러다 보니까 따로 알이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 부분은 종합적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구의 협의 부분이 늘 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국무총리 스스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요구까지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통 문제 부분이든 주택 문제 부분이든 하여튼 해상 문제까지도 있어요. 저희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뤄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 강력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희 입장 그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를 보건복지부 이런 걸 뚝 떼어놔서 관련 부서가 쭉 있어요. 의견 조정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민간단체에 참여되는 어떤 것이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전반적인 어떤 그 이동권이라든지 접근권이라든지 것이 해결해낼 수 있고 궁극적인 사회자를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것이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결 조정권 부분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여성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청와대 설치하듯이 청와대 설치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이거 어느 정도 장애인 이 설치되면 복지가 뭐예요? 그 전에 지자체까지도 그 부분에 아니, 대한 그러니까 것이 입장을 안 가져갔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여성 공약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25 사고 난 이후에 뭐 저기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뭐 관련 기관에서 안 한다며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뭐 대충 그 청와대부터 힘이 느낌이 없으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산 먼저 털어나와요. 검토사항으로 하면서 예산 먼저 어디인지 다 예산이.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게 처음 선진국가 해서하는 분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처음이라고 할 때는 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 먼저 당기게 그 브레이크를 걸어놔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늘 우리한테 부딪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타 부서하고 이 격차가 있어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에 그거를 상위기구가 막 하라고 지시사항으로 이끌어 나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평등 부분이니까 세월 부분 속에서 그냥 흘러서 묻혀버리고 그래서 꼭 이런 부분으로 뒤져 나와야 다시 또 거론되고 또 검토사항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총괄적으로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그 속에서 문제점 완창 끌어들이고 대책 문제 완전히 모여서 거기서 어떤 것이 돼야 조정이 되고 어떤 것이 선후가 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동권만큼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의견이고. 그거는 이제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이다 하느냐. 근데 뭐 큰가 국장님 고마운 것이 우리 모임에 타 부분도 팀장들 오셔서 이런 문제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 그나마 진전된 부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주시고 지금 이동권 문제 가지고 이제 버스 문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당이랑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다시 이런 어떤 굉장히 소극적인 문제를 소극적인 방향으로 풀면 결론이 났더라고. 동관리실 여기 계시지만은 더 이상 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 뭐예요? 저 우리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서울 시내에서는 전혀 이제 불가능한 문제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무료스들 버스 지금도 불가능하면 앞으로도 10년 후도 도로 불가능하고 여건이라든지 턱 높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턱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 그저 문제가 없어요. 저기 저 KBS 그저 있어요. 그 영상 사업단에 가면 그 프로그램 그거 보시면 딱 그림이 나와요. 그냥 뭐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설치하면 쉽게 되는구나 부분이 다 나온다니까. 그거니 그림이 어떻게 생각하냐 운영 체계 부분이 도시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의 답변은 앞으로는 영원히 이 그 땅의 서울 시내 모든 그렇게는 지금 버스 저승남 뭐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예산 문제하고 법개정 문제하는데 바로 그것들이 보이라면 앞으로 이 땅에서 사는 장애인은 죽을 때까지 시내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버스 한 번도 못 타보고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대안을 지금부터 안 만들어내면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과장님하고 여기 좀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10년 후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듣 거예요. 똑같이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또 듣는데 그것이 한계라면 10년 후에 저 또 죽고 난 뒤에 많은 장애인들이 후천적으로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인데 10년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앵무새처럼 들을 거예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 그것들이 알면 장애인들이 일반 사람하고 다 똑같이 다닐 그 수천 대 버스를 무료수트를 만들든지 지금 그래서 캅을 하든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통관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이제 그거 예산을 장애인들만 내가 얼마나 해가지고 답답했으면 여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야 뭐 솔직한 얘기를 여러 번 편이지 뭐 이제 관련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예? 뭐 시간대로 하는 연계
연계버스, 좀 일반 버스, 그 어디 버스든 저희는 중요한 포인트 줄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만 만나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면서 뭐 필요하면 보건복지 청와대로 찾아가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요. 해보고 버스를 일단 공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공용을 공용을 하시든 안 하면 이 일반 버스 한다면 저 보조금 줘서 집행하게 하세요. 사업자들이 하면 도저히 안 돼요. 이거 나도 일반 정상이도 일반 못 적자 하는데 부분인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정상이- 활성화가 되게. 아니 그걸 내 지금 우리 그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게 뭐냐면은 한 10대 만에 하나씩 저상버스를 이렇게 한번 운행을 해보자. 근데 이게 저상버스 가려면 이게 또 그 속도도 못 내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저상버스를 일본 안 같은 하고 경우에도 리프트 장착 버스 운영하고 저상 버스 운행하고 이런 저기 저 또 단차를 가는 전철역 역세에서 미니나 이게 작은 리프트 설치한 차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만 우선 있다고 해놓고